충격! G7 회원국이자 유럽의 군사강국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19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 방안에서 이탈리아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최우선으로 거론했다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방산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6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한 유럽 정상이자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핵심은 바로 방산협력이었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은 6.5%로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64%에 이어 압도적 2위입니다. 사실 유럽은 지금 총체적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야요까지 겹치며 유럽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유럽이 각자 도생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유럽 자체 방산 능력입니다. 지난 2024년 이탈리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느렸기 때문이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유로사토리 전시회를 앞두고 유럽 방산은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고 선언하며 한국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즉시 반발했죠.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유럽 내에서만 구매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비 손실이 막대하고 유럽 방산업체들은 냉전 종식 후 축소된 생산 능력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방산의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다연장 로켓을 포함한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3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었죠.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전투기를 구매한 첫 사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납품 속도입니다. 폴란드는 계약 후 단 4개월 만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납품 속도에 감탄하며 유럽의 세이프 프로그램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은 앞으로 K2 전차가 지배할 것으로 보이며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탱크와 야포 부문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 수출국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투기 부문에서도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죠.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의 K방산 공급망에 편입된다는 것은 향후 유럽의 차세대 무기 표준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형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아타임스는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으로 세계적 수준의 성능, 실전 검증된 무기체계, 경제성, 신속한 생산 일정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도 2024년 K9 자주포에 이어 육군 주력 전차로 미국 에이브람스 대신 K2 전차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잇는 나토 동부전선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K-방산 벨트가 완성된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러시아 무기 대신 K9 자주포를 선택하며 3,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 방안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탈리아는 확실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수출 10위권에 진입했고 나토 회원국 대상으로는 프랑스와 함께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이 증명하는 K방산의 저력입니다.